맛있는 주식을 추천해드립니다. 주식 식객. 안녕하세요, 박봉남. 안녕하세요, 류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해주신 추천 메뉴 뭔가요? 요즘에 열풍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또 얘기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챗 GPT라는 게 뭐 생성 AI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이게 엄청난 광풍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직접 좀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사용해 봤고요. 저는 사실 이거를 거의 처음 나왔을 때 펄스트라이부터 해가지고 쭉 사용을 해봤는데, 예.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그 RA 분들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막 작성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대체되면 어떡하지라는 개념으로 각 이제 파트별로 해가지고 이게 정말 GPT만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써본 결과 소감이? 아직 대체하기 힘들다. 아직은 힘들다. 네. 근데 이제 약간 학습을 저희가 시키면 시킬수록 네. 이제 좀 똑똑해지기 때문에 약간 그 기간 동안에 얘를 학습시키는 뭔가 시니어의 입장에서 네. 좀 성장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왔고요. 네. 확실히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은데 아직 갈 길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챗 GPT가 이 AI 관련된 최근에 뭐 어쨌든 열풍이니까요. 여기에 준 좀 의미나 함의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 챗 GPT라는 거는 저희가 작년 9월에도 저희가 보고서를 하나 냈었어요. 네. AI 관련된 보고서를 내놨는데 거기서도 이 내용이 이미 좀 들어 있었고요. 네, 초거대 AI 네, 관련된 그 맞습니다. 보고서죠.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AI 시대가 올 거는 같았는데 뭔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딱 와닿게 했던 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제 과거 스마트폰 시대 초기를 말씀을 드려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스펙으로 사실 제일 좋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의 옴니아입니다. 네, 옴니아 추억의 이름이죠. 네, 사실 옴니아입니다. 이 IT에 관심이 많은 맞습니다.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예. 옴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나왔는데 실제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삼성께 괜찮았죠. 네. AP도 사실 그 당시에는 애플이 삼성한테 가져가서 했는데 그 판도를 바꾼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개발을 할 때 삼성은 삼성 개발자들이 거의 다 많이 하셨고요. 예. 애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이제 애플의 매니아층이라든지 네. 앱 개발자들이 참여를 하면서 뭔가 대중한테 좀 더 많이 어필을 했던 것 어필이 같아요. 됐던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대중의 힘으로 사실상 이게 좀 보편화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지금 보고 계신 이 챗 GPT도 대중이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맞습니다. 수준까지 왔기 네. 때문에 이 보편화가 되는 속도에 네.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다라고 네, 저가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비슷한 상황이 사실 2016년도에 있었잖아요. 네. 알파고 있었죠.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거 이제 AI 오면 어떡하지? 그때 그 고민을 네, 했었습니다. 그때 책도 예. 엄청 나왔어요. 네.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뭐 이러면서 책이 엄청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되게 또 조용해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됐었던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사용됐던 대부분의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사실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조금 더 와닿는 것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저런 게 있구나, 대단하다. 이걸 자기들이 활용해보지 못하니까 거기서 네. 멈췄는데, 이번에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이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활용성과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자기들이 네. 알아서 이제 말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게 좀 펼쳐지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고도화가 될지는 저희도 이제 사용해 네. 보면서 뭐 느낄 바지만, 어쨌든 변화가 좀 시작됐다라는 점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주식시장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이 AI만 붙어도 뭐 네. 지금 국내를 비롯해서 뭐 해외에도 동일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주가가 좀 폭등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도 역시나 네. 주가가 반응을 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이제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딱 눈에 띄는 게 사실 좀 엔비디아거든요. 나머지 네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이 테마에 그렇게 편성하지 못했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단 그 챗GPT에서 하드웨어적인 영역에서 가장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네. 결국 이제 어떤 걸로 학습을 시키냐였던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게 사실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그쵸. 나올 예. 수밖에 없었던 영역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는 그 시스템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버 같은 경우는 네. 보통 CPU 쪽의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전체적인 예. 비용에서 CPU 쪽이라든지 뭐 D램 쪽 이쪽 비중이 좀 높은데, 저희가 이 학습용 서버에서는 GPU가 좀 더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챗GPT 2나 3 쪽에 사용됐던 그 구조를 보면은 예. 그 서버의 제일 작은 한 노드당에 들어가는 GPU의 비중이 80%입니다. 전체 비용에서. GPU의
비중이 80%요. 네, 그 전체 전체 코스트에서 비용의. 80% 정도가 돼요. 예. 그리고 CPU는 실질적으로 그 PCI 쪽 연결하는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 중에서 10% 정도 내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CPU 그 10%는 이 GPU라든지 CPU를 연결하는 그 네트워크 쪽이 네.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거 GPU를 누가 하느냐? 엔비디아가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네. 저희가 뭐 알고 있었던 영역도 AI 연산을 네.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병렬 연산하는 이 엔비디아의 GPU가 네. 이제 많이 쓰인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을 많이 네. 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엔비디아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자기들이 언젠가는 그 데이터 센터의 CPU를 대체해 나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CPU까지. 네, 그러니까 아, CPU CPU 영역까지 영역까지. CPU보다 우리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네. 한 몇 년, 한 5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3천억 이상의 그런 규모를 자기들이 처음부터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매출의 3천억 정도를. 근데 그때는 약간 아니 너희들은 CPU를 약간 도와주는 가속기의 개념으로 그쵸. 지금 예. 들어가 있는데 저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서버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게 모두가 사용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제 와닿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시죠. GPU 엔비디아 말고 AMD도 있고 네. 뭐 인텔도 예, 하려고 하고 네, 있죠. GPU 시작했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잖아요. 이번에. 예. 근데 뭐 도대체 뭔 차이냐? 네. 그 얘기를 궁금합니다.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그 생태계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쿠다 언어 그쵸.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이제는 네. 잘 아시네요. 네. 저희 이제 모두가 이제 학습을 다 많이 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신데 네. 그 쿠다라는 생태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이 쿠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좀 하나 더 얹어서 GPU끼리도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방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병목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GPU끼리 연결하는 기술을 또 갖고 있습니다. NVLink라는 기술을 또 갖고 있어요. 그것만 하면 사실 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 나머지 비용 10% 영역도 엔비디아가 거의 다 좀 가져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5년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네. 아직까지는 이제 이 AI 연산에 관련된 그쪽 네. 부분에서 이제 GPU가 비용 대비 80%를 차지하고 네네. 있다고 하면 이미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이게 다 쓰지 다는 않기 아니지만, 때문에. 네, 다는 그렇죠.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특정 특정 부분에서. 모델에 대해서는 네. 확실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노드끼리 이제 묶었을 때 이걸 또 연결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네. 부분을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하긴 하는데 엔비디아가 한 몇 년 전에 인수했던 멜라녹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갖고 있는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예. 이걸로 또 연결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를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인피니밴드 기술 갖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밖에 없어요. 아, 거기서 차별화가 됐네요. 단순히 네.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뭐 게임하는 데 쓰는 뭐 GPU는 뭐 네. 이런 것까지 필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거기서는 뭐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저희가 네.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정말 대규모의 데이터들이 들어가서 비용 효율화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네. 데서는 아직도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네, 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하드웨어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영역 모든 걸 다 통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쉽게 깨기는 어렵죠. 그나마 이제 좀 비슷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네. 구글의 TPU 정도. 구글 같은 경우는 TPU가 뭐 소프트웨어 영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기들 직접 이제 자기에 맞는 알고리즘까지 한 반도체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괜찮긴 한데 또 구글의 TPU가 좀 한계점이 있는 게 예. 쿠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오픈돼 있는 네. 게 개념이 좀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TPU는 그 정도 최근에 뭐 오픈하긴 했지만 그 정도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또 약간 대중성의 파워가 좀 떨어지죠 여기서. 사실 지금 그 이야기하신 내용만 보자면 일단은 이 AI 시장에서 GPU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가장 큰 수혜를 볼 건 엔비디아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생각이 좀 네. 드는데 지금 방금 전에 TPU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아마 네. 많은 질문을 받으셨을 것 같고 이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AI에 대한 특화 반도체들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구글의 네. 이 TPU도 저는 일종의 이런 영역의 이제 일환이었다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이렇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이 범용 GPU의 수요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좀 들긴 하거든요. 궁극적으로 AI가 정말 이제 최고의 효율을 갖고 완벽한 AI를 갖추려면은 GPU보다는 ASIC이 낫습니다. 그런가요? ASIC이 그러면 낫습니다. ASIC 쪽으로 네. 이거 잘하는 대로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예. 그 ASIC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굉장히 특화된 영역에서 자신들 그 알고리즘이라든지 자기 목적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모든 걸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아, 굉장히 한정적인 예. 영역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만드는데 비싸요. 아직 비쌉니까? 네, 비싸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TSMC한테 가서 뭔가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나 TSMC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규모가 있는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네. 작은 회사예요. 네. 근데 우리 거 이걸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얘는 이미 삼성이나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예. 걸 대량으로 생산하고 그쵸. 있는데 이 한 장을 위해서 다시 세팅을 다시 바꾸려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비용을 아마 우리가 비용을 내줄게 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높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일종의 제가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해주신 걸로 보면 예시가 또 이게 딱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법인인데 법인 차량이 필요한데 네. 일반 도로를 주로 다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승용차를 사면 되는데 거기다가 F1 뭐 이런 거 맞죠. 사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렇죠. 그런 개념이라고 네네,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규모 경제가 그런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모두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자신만의 뭔가 특정화된 뭔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 자기만의 반도체를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의 D1 칩 뭐 이런 네.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음. 그 자기의 딱 맞는 알고리즘. 하지만 규모의 경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경쟁력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근데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아직까지 그 정도의 사업 모델도 없고 사실 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건 약간 이제 지금 엔비디아에서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AI 서비스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될 이 챗 GPT가 만들어낸 대중화로 네. 인해서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특정 영역에서 이런 용도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쪽의 미래도 아직은 좀 밝다라고는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 이제 학습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당 기간 동안 아마 GPU가 대부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추론 쪽 영역으로 오면은 네.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이제 업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예. 때는 추론은 이제 사실 학습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절전이라든지 속도 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개발할 거라고 하는 상당 부분의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 추론 쪽에 좀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어떤 성능이 뭘 뛰어넘었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영역을 좀 나눠서 학습용과 추론용을 좀 나눠서 볼 네. 필요도 있겠네요. 제가 그 얘기 나와서 좀 네. 보여드릴게요 하나. 그 반도체 기사를 보시면은 이런 예. 얘기가 나와요. 뭐 엔비디아의 A100을 뭐 네, 두 배 이상 뛰어넘는 네, 맞아요. 이런 너무 거고 궁금했거든요. 뭐 어떤 거 뛰어넘. 그럼 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 정도 좋으면은 다른 사람 다 적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역에서만 잘하는 겁니다. 아, 어느 특정 영역. 네, 어느 그러니까 특정 저희가 영역에서. 머신러닝 퍼포먼스 네. 벤치마크인데 이게 굉장히 많은 영역을 해요. 보통 네. 이제 한 8개 정도 영역을 나눠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거의 여기서 항상 거의 상위권이에요. 그 8개 전체 내에서. 네, 전체 내에서. 네. 근데 여기서 한두 개 정도를 이제 한 업체들이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인텔이 인수한 하바neb스에 있는 네. 회사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TPU가 하나 정도 올라가든지 8개 전체가 아니라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정한 영역에서는 얘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범용적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특정한 영역이 굉장히 시장성 있게 커지기 전까지는 네. 이 범용 GPU가 훨씬 더 강한 그렇죠. 경쟁력을 계속 하고 유지를 하겠네요. 상대적으로 가격도 훨씬 네. 쌉니다. 네. 대량 생산 가능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말 극도의 효율성, 그러니까 2배 정도는 안 될 거예요, 사실. 규모가 더 완전 큰 회사면 상관이 없는데 규모가 작은데 저걸 그냥 사용한다라는 건 좀 어렵고 사실 그런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이제 큰 대기업들이 인수를 해가겠죠, 오히려 네. 차라리.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 9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뭐 그래프코어라든지 뭐 네. 이런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간 스타트업들, 이런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이나 이런 업체들은 아마 대기업들이랑 거의 제휴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마 인수를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마 그런 목적이 더 클 거고요.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같은 영역에 네. 있다고라고 봅니다. 같은 영역에 있지만 저는 지금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고민하시면서 같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워낙 이 AI 관련돼서 맞습니다. 나오면 네. 좀 폭발적으로 좀 너무 상승을 진짜 좀 하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갑니다. 예, 그런 것들은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네. 주식 얘기하다가 한번 생각이 나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하고 네. 다음 날 14% 올랐어요. 제가 정말 폭발적으로 저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러니까 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뭐 들어갈 타임 봐야 된다, 뭐 이제 말씀하셨죠.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네, 했는데 네. 분할 매수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니까 네. 좀 약간 아쉬운 감도 좀 있긴 한데 예. 실적은 뭐 예상보다는 확실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네. 데이터 센터가 생각보다 좀 덜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쭤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데이터 센터가 좀 덜 나왔는데 네. 이거를 좀 몇 가지의 방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안 나온 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의아한 게 네, 예전에 저희 말씀에 순차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지만 오히려 게이밍 쪽이 네, 정말 지금 맞습니다. 재고를 말씀하신 게 다 됐나 싶을 정도로 잘 나왔고 네, 반대로 이게 지금 이제 매출 규모가 제일 커진 데이터 센터가 상대적으로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좋길래 뭐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일단 안 좋았던 거는 네. 일단 중국 쪽 이슈는 계속 있습니다. 음. 중국 쪽이 뭐 이제 뭐 제재 그런 거를 떠나서 그거 네. 이유 그것보다도 이제 락다운 이슈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센터 영역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어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분기에도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줬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좀 덜 나왔거든요. 데이터 예. 센터가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좀 약간 제가 좀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는 네. 엔비디아가 지금 데이터 센터의 주력 제품은 암페어 A100 네, 제품입니다. A100 죠. 예. A100입니다. 근데 이 A100이 H100보다 매출이 덜 나왔어요. 이번 4분기 때. H100보다 덜 나왔다고요? 네. 주력이었는데. 예. H100은 사실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예.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A100보다 H100을 더 받고 싶어 해서 좀 A100을 좀 미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 탐방을 갔다 와서 방송 나왔을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4분기 실적에서는 H100이 이제 약간 램프업해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매출에 일부에만 일부만 영향을 거다. 미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네. H100이 A100을 뛰어넘은 거예요. 기존의 주력 제품을 뛰어넘을 때까지 일반적인 상황이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량 생산 모델은 다음 분기부터가 본격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 그 컨퍼런스 콜에서도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지난 한 2달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쪽에 수요가 몰린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데이터 센터가 향후 더 좋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AI가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구나를 확인을 한 거죠 어제. 그러면서 이제 우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했던 네. 것 같아요. A100을 좀 사는 걸 미루고 H100을 네. 사다 보니까 H100이 뭐 아직까지 생산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이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A100만큼은 그쵸, 그쵸. 아니니까 밀어놓은 매출 때문에 네. 좀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네, 제 개인적인.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2분기에 그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2분기에는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줄 때 데이터 네. 센터 부분을 전분기 대비랑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성장한다라고 코멘트를 줬거든요. 네. 지금 대부분 지금 데이터 센터 그 가이던스 주는 업체들, 뭐 인텔, AMD 거의 모든 업체들이 1, 2분기는 약간 쉬어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고 근데 소진 때문에. 엔비디아는 아니었다.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고 1분기부터가 이제 HBA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점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수요가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저희가 또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재고예요. 네. 재고가 어제 보시면 재고 일수가 한 66일인가 70일 정도 늘었습니다. 전분기 재고 대비해서. 늘어났나요? 예.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재고를 줄여야 돼요. 재고를 예. 끝내야지. 그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재고 일수가 예.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들 이럴 수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신제품 출시를 위해서 좀 쌓아놓고 있는 것 같아요.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를 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재고를 이제 급격하게 쌓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판매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재고를 많이 쌓아놔야 네. 그게 폭발적으로 매출 성장을 만들어낼 맞습니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래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그래서 거죠. 저는 상반기까지는 이런 재고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하반기 되면은 재고가 좀 정상적으로 확실히 좀 다시 돌아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재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말씀을 좀 게이밍 쪽으로 이제 좀 네, 넘어가 맞습니다. 보자라고 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이제 뭐 네. 이런 수요도 있을 거고 뭐 게이밍도 있을 건데 그러면 네. 어쨌든 게이밍 쪽에 과거의 구제품이죠. 네. 구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30 시리즈. 상공 시리즈 네, 그런 것들은 좀 네. 그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게이밍이 선방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악성 재고들은 어느 정도 떨어낸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악성 재고들 갖고 있던 것들 떨어내기 위해서는 뭐 재고 상각을 하건지 예. 굉장히 그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 재고 상각도 더 이상 이제 뭐 나타나지 않았었고 특히 이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마진도 개선이 됐어요. 정상화로 어느 정도 돌아왔거든요. 60%로 다시 돌아왔는데 아직 근데 재고가 완전히 소진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직도 오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뭐 네.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보면은 30 시리즈를 갑자기 막 예, 할인하고 하고 덤핑 있거든요. 가격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많이 사셨죠, 예, 그때? 비쌀 때 네. 샀는데 정말 가격이 많이 저한테만 늘어났어요. 엄청 자랑하셨었는데. 가슴이 좀 아픈데 뭐 그래도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반기까지 하면은
그냥 이 정도 재고는 원래 있던 수준 정도. 그러니까 네. 신제품 나오기 전에 있던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1분기 때 잘 나온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40 시리즈가 잘 팔린 건데 네. 이 40 시리즈가 잘 팔린 이유는 그 경쟁사들이 좀 네. 약간 못했나요? 속대 말하면 약간 뻘짓을 좀 많이 했던 그런가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그러니까 AMD 같은 경우는 제품도 처음엔 잘 나왔죠. 그러니까 네. 대략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완전 하이 퍼포먼스는 아니었었지만 네.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을 갖고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슈, 불량 이슈부터 시작해서 드라이버 업데이트 이슈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이슈가 생겼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못 사겠다 약간 이게 좀 많이 들었었고 그 4080 네. 시리즈는 제가 약간 속된 말로 이거는 사면 안 된다. 예. 사실 마케팅 전략이 네.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맞습니다. 구조로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막 TI하고 예, 나왔었는데 얘는 이제 가격을 내리고 비슷한 스펙으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내놨었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안 팔리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AMD랑 인텔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잘 팔렸어요. 그리고 이게 또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되는 약간, 건 된다 뭐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예. 황 사장님이 정말 장사를 잘하시는구나 약간 생각이 들었었죠. 황 사장님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한국분 같은 느낌이 좀 잠깐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컴퓨터 커뮤니티 가보시면은 네. 황 사장님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시더라고요. 네. 예. 황 사장님이 계속 잘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황 사장님이 네. 초반에 제가 이제 막 하다가 옛날 거를 봤었는데 네. 그 GPU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모두가 살 수 있는 저렴한 성능 좋은 GPU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일 반대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언젠가. 네. 예. 썸데이 네, 돈 많이 해주시지 버시면 않을까. 하시겠죠. 예. 네. 돈을 진짜 많이 버셨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저희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네, 맞아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AI 열풍이야. 지금이라도 저렴한 건가? 사야 되나? 싼 건가? 막 이런 네. 고민들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1차 그러니까 전환점이 엔비디아의 전환점이 됐던 시기가 언제였었냐면은 그 알파고가 나오고 네. 나서부터예요. 사실 알파고가 나오고 이 업체가 실적이 안 따라왔으면은 사실 이제 주가 그렇게 오르지는 그렇죠. 않았겠죠. 안 했겠죠. 근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 AI 그때는 대중화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근데 기업들이 그 GPU의 활용성을 보고서 이 데이터 센터에 넣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그 평균적으로 나왔던 PE가 거의 50배 정도 됩니다. 50배. 49배에서 예. 50배 정도 대략으로 되는데 지금 이미 거의 그 정도 수준이 됐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실 뭐 정당화 시키려면은 하반기 데이터 센터 부분이 저희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와야 됩니다. 사실 어느 정도 속도로 빨리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라는 큰 틀에서의 네. 부분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큰 영역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냥 베이스 케이스를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미 그때랑 비슷한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이제 받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또 내년 거를 또 끌고 오게 되면은 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 뭐 시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동안에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막 공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AI 그 대중화라는 그 첫 걸음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 받을 때마다 약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매크로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단기 주가 급등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네.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으로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조정받는 타이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타이밍마다 네. 추격 매수하는 것보단 그럴 때 좀 네.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이신 거죠? 올해 그러니까 스팀으로 원래 처음에 1월 달에 말을 했었던 게 그러니까 네. 12월 말에 제가 전망 자료 갖고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2023년은 그동안 이제 못 못 사셨던 맞습니다. 못 사셨던 종목들을 네. 사시면 돼요. 근데 1월부터 이렇게 올라오니까 예. 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 투자자 분들께서도 도움이 네.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네, 오늘 저희 이 글로벌 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되게 광범위하게 나눈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눴으면 좋았던 부분도 있긴 한데 네.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네. 만들어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 보고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뭐 다음 주에는 더 네. 재밌고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